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네, 격동의 주말을 보낸 월요일, 가을비 내리는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10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정치권, 이 전국 해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제안으로 내일 전격적으로 결정된 영수회담이 현 시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논의가 있을지, 박 대통령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공조체제를 형성해온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 민주당의 단독 행동에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인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제안한 대표나 받아들인 대통령이나 똑같다면서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야3당 대표가 수수반을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상의 없이 단독회담을 추진한 것은 매우 유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집안 문제로 시끄럽죠. 비박계는 조건부 사퇴론을 제시한 이정현 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비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비상시국회의도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와 3부에서는요. 새누리당 4분, 또 내일 영수회담 관련된 국민의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는 대통령 퇴진 여론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내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독회담, 이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국 수습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이번 주는 내일 대통령과 추 대표 회담, 또 대통령의 검찰 조사, 하루하루 참 긴박한 일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촛불 집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4.19라든가 네. 60 항쟁에 비견될 만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네. 집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평화 집회였고 비폭력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시민들이 의사를 마음대로 표시하고 네. 어떻게 보면 60 항쟁이 우리가 일어난 지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은 무척 향상이 됐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토요일 집회를 보면서 이제 그 정치권이 이런 성숙한 국민들 뜻을 따르면 된다. 네. 이 뜻을, 촛불 민심을 거스리거나 왜곡하거나 뭐 축소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따르면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뜻은 명확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저는 이 소식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추미애 대표가 이 영수회담을 거부해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단독회담을 제의했다. 의외인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초 그 주말 촛불 집회 지나면서 관심은 청와대에 쏠려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가 촛불 집회에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단독회담을 제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로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네. 의미가 있는 회담인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물론 그 민주당이나 추미애 대표 입장으로서는 그럴 겁니다.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나타난 민심을, 현장 민심, 광장 민심을 대통령한테 과감 없이 전달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추미애 대표는 아마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그 주장,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네. 매우 희박해 보이는,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거국 중립 내각 위에서 총리 추천을 빨리 해달라.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 어쩌면은 이선 후퇴,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열어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추미애 대표가 요구하는 퇴진까지는 대통령이 수용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과연 그 추미애 대표가 현장의 목소리를 뭐 가감없이 전달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추미애 대표가 촛불 민심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야당은 또 다양한 다른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주장들을 추미애 대표가 대표하는 입장도 아니고 무슨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회담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당장 다른 야당들은 그 야권 공조를 깨트린 것 아니냐. 네네.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단독 플레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 수준을 이제 대면하고 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야3당 함께 갑시다 그래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하고 사전 협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느닷없는 좀 감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전제로 이 권력 이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즉각 하야해야 한다. 또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서부터 자,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또 이 거국 중립 내각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만은 보장하자. 참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좀 현실적일까요? 저는 먼저 어떤 시나리오 말씀드리기 전에 큰 원칙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네.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촛불 민심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점. 또 하나는 국정의 공백 없이 정권 이양 과정이 아니면 권력 이양 과정이 평화롭고 순조로운 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켜야 될 전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나온 주장들의 공통 분모는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거국 중립을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 분모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내치냐 외치냐 뭐 국군 통수권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거는 여야가 좀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기본으로 하고 가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는 이제 점차 구체화되는 것이 대통령의 퇴진 절차가 점차 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즉각 하야해야 된다는 주장. 이것은 이제 헌법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솔직히 각 당이나 대권 주자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준비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전혀 안 돼 네. 있고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장에 들어올 네. 기회조차 봉쇄하는 그런 네.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단계적 퇴진론 혹은 질서 있는 퇴진론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대통령 이선 후퇴라든가 거국 내각 구성 후에 대통령이 스스로 언제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하든지 네. 아니면 정치권이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퇴진 일정을 제시하든지 뭐 이를 통해서 질서 있는 퇴진운동 그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건데 네. 일견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지만 하야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그렇죠. 아무런 손을 쓸 그렇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야가 여의치 않다면 탄핵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도 일요일에 뭐 강력하게 탄핵의 길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근데 이 탄핵 절차가 이게 보면 볼수록 복잡해서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헌법 절차로는 가장 명쾌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은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네. 인용 결정을 내리면은 탄핵이 마무리되는 건데 네. 일단 국회에서는 제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 무소속 합쳐서 171석이니까 예, 그렇죠. 29석이 부족하죠. 네. 뭐 산술적으로는 새누리당 내 비박계 합치면은 뭐 200석 못 채우지는 않으리라고 네, 저는 네.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상 정찰을 밟고 헌재에서 심의를 하려면은 그 최대 180일이라는 기간이 또 네, 소요이 됩니다. 네, 6달이죠. 6개월이네요. 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2달로 압축해서 했는데 네. 아무리 줄이더라도 몇 개월이나 걸린다는 거죠. 두세 달은 걸리겠네요. 거기다가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난다라면은 60일 이내에 또 선거를 치러야 네, 됩니다. 그럼 네. 최장 8달이나 되는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다. 네. 어려움이다. 그동안의 국정 혼란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러네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회의 끝나고 나서 저녁 브리핑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LGN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앨범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